기밀 등급 최고 보안 기밀 배포 제한 대통령 국가안전위원회장 대한국방수호단장 및 제2등급 이상의 최고위 인사의 한함. 이 문서는 대한민주공화국의 국가기밀보안법에 따라 최고보안 기밀로 지정됨. 본 문서는 지정된 승인자 외에 열람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유출, 보관 또는 열람을 시도하는 행위는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며 최고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 문서의 모든 내용은 대한민주공화국의 국가안보 및 국방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유포하는 행위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 및 강력한 제재를 초래함. 문서 유출 및 이상 감지 시 즉시 국가안전위원회 및 대한국방수호단 국가보안실에 보고할 것. 작성기관 국가안전위원회 대한국방수호단 문서번호 HAS01. 대한정의수호연대는 대한민주공화국의 안보와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지하 조직임. 본 조직은 산하 언론기관인 PJ12를 제외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활동하며 국가의 정책과 질서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PJ12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주요 활동으로 관측됨. 최근 대한국방수호단이 발령한 긴급 위기 경보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SPJK 및 PJ12의 정체가 노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SPJK의 대응 전략 변화가 예상됨.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강경 대응이 필요함. 언론을 통한 선동활동. SPJK 산하 언론기관 PJ12는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을 띠는 언론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 정책 관련 비판 및 선동 정보를 확산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긴급위기 경보가 선포된 이후 PJ12의 활동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됨. 이에 따라 대한국방수호단이 긴급위기 경보방송에서 운주일보, 라피드 매거진, 주간대한, 영한일보와 함께 활동 감시 및 신고 요망 언론사로 지정 후 현재 수배 중. 비공식 통신망 활용 및 정보 유출. SPJK는 정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비공식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안전위원회의 감청 분석 결과 일부 조직원들은 기존 통신망이 아닌 암호화된 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 현재 국가안전위원회가 암호 해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SPJK 관련 정보 수집 및 체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 및 대응이 필요함. 조직원 모집 및 침투 활동. 국가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근 SPJK가 정부 기관을 비롯한 특정 기관 및 단체에 조직원을 침투시키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 이는 정부기관 내부 기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특정 전략적 목표를 위해 활용하려는 시도로 분석됨. 해당 활동이 확대될 경우 국가기밀 유출 및 치안 불안 요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신속한 색출 및 타진 요망. SPJK의 활동 목표 분석. 대한국방수호단의 긴급위기 경보방송에서 SPJK는 위기 경보 발령이 적군의 침입이나 국가 내 반란 때문이 아니라고 언급함. 이를 통한 선동으로 반국가적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국가안전위원회의 SPJK 데이터베이스 조사 결과 HA로 시작하는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고 SHA가 SPJK의 목표인 것으로 판단, 관련 조치 시행 예정임. PJ12 차단 및 해체 작업 강화. PJ12 운영진 및 핵심 관계자 색출 및 체포. 연명천 조사단, 남곡면, 홍지산 조사단 파견. 선전물 유포 차단 및 관련 온라인 채널 폐쇄. PJ12 주요 접속 IP 및 서버 위치 파악 후 차단, 삭제 조치. SPJK 조직원 색출 및 첩보 활동 강화. 국가안전위원회 및 대한국방수호단의 공조 강화.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 조직 보안 강화, SPJK 의심인물 감시 및 체포작전 확대, 연명천 조사단, 남곡면, 홍지산 조사단 파견, 국민 대상 정보 관리 강화, PJ12 및 SPJK의 선동 정보에 대한 정부 공식 대응 메시지 강화, 국민들의 정부 정책 신뢰도 유지 및 체제 안정화 조치 시행, 조기 시행 필요성, 대중 선동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감시 강화. SPJK는 현재 은밀히 활동하는 지하 조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위기 경보방송으로 SPJK 및 PJ12가 공개된 만큼 급속도 혼란이 예상됨. 이에 본 보고서에 제시된 대로 PJ12 해체 및 SPJK 색출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국가 안보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시행 요망. 배포 제한. 본 문서는 대통령, 국가안전위원회장, 대한국방수호단장 및 제2급 이상의 최고위 인사에 한하여 열람 가능함. 본 문서의 무단 유출 및 열람, 전제, 배포, 복제 등은 국가 반역죄로 간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됨. 저기요 손님, 거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전시관입니다. 죄송하지만 출입하실 수 없으니 돌아가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차별 대우 같은 게 아닙니다. 전시관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출입이 불가합니다. 좋습니다. 굳이 저길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전부 스스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추가 관람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방문이야말로 저 전시관을 연 담당자에게 최고의 보상이니까요. 그럼 입장 전에 서약서부터 작성하시죠. 저 비공개 전시관은 손님 본의로 입장하셨으며 앞으로의 일은 본인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입니다. 이 수칙서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일반인에게 철저히 출입이 금지된 비공개 전시관에 들어섰거나 혹은 입장 전 입구를 경비하고 있는 보안요원으로부터 해당 수칙서를 배부받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앞서 설명은 들으셨겠지만 이곳은 불세출의 예술가 선생님이 생전 작업하신 모든 작품 중에서 모종의 이유로 세간에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작품들만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해당 전시관의 본인 의지로 입장한 이상 저희 전시관 측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언급한 그 어떤 일은 다음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사지절단, 내부장기 파열, 3도 화상 등의 심각한 신체 훼손, PTSD, 기억상실, 불면증, 악몽, 정신분열 등의 정신적 상해, 구조될 가능성이 전무한 완전한 고립 및 감금, 탈출 이후에도 계속 비공개 전시관으로 강제 전송될 위험성. 이후 내용은 비공개 전시관에 입장하신 후 당신이 준수해야 할 수칙입니다. 위 항목에 언급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히 해당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어느 전시관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칙이겠지만 전시된 작품은 일체 건드리거나 가져가지 마십시오. 단, 비공개 전시관에서 이를 위반한다면 그 대가는 벌금이나 강제 퇴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A관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3m 이상인 거대한 크기의 그림들과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작품이 위치한 곳에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단봉을 넘어 작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2-1. 벽과 천장에 매달린 것 외에도 2층으로 올라가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바닥에 설치된 작품도 존재합니다. 해당 작품은 1층에서 차단봉으로 막아놓았으며 가까운 거리에 위로 올라가 감상하실 수 있도록 2층 층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위치에 차단봉이 놓여 있고 근방에 층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감상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위험한 작품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비관은 크기가 가로 세로 1m 미만인 추상화 및 인물화가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림 외의 작품은 전시하지 않으며 만약 이곳에서 그림 외의 다른 조형물이나 조각상을 발견하셨다면 비관 입구에 비상벨을 눌러주시고 5분간 대기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은 본래 있어야 할 다른 곳으로 치워질 것입니다. 검은 화폭을 봤다면 다시 눈을 떴을 때 영원한 어둠이 너를 반겨줄 것이고 피범벅이 된 사람 얼굴을 봤다면 그게 너의 모습이 되겠지. 그 과정은 매우 느리고 고통스러울 거야. 네 번째, 시관은 마네킹과 상상 속 동물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해당 작품들은 선생님이 다른 예술가들이나 광고업체와 협력하여 개최한 모델 패션쇼나 각종 특별 행사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뛰어난 완성도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4-1. 마네킹 중에 손이나 다리 등의 신체 부위가 빠진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네킹이 보일 경우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도 머리가 없는 마네킹은 다른 마네킹보다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마네킹들은 자신에게 없는 신체 부위를 살아있는 다른 존재의 것을 뜯어 대체하려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사진 멀쩡히 살아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5번째, 디건에 존재하는 작품은 오직 선생님의 거대한 초상화 하나뿐입니다. 이 전시관을 무사히 빠져나가려면 그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이외의 탈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자네 무슨 생각인가? 여기 민간인은 한 발짝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들여보내줘야만 했습니다. 마냥 제지했다간 소란을 피워서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민폐를 부릴 기세여서 말이죠. 물론 상부의 지시대로 주의사항도 공지해줬고 서약서도 받아냈으니까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만약 그 골칫덩이가 살아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그런 위험한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골칫덩이는 절대로 저 전시관에서 살아서 못 나올 테니까요. 그걸 어찌 장담하지? 그 인간 몇 걸음 가자마자 제가 준 수칙서를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넣더군요. 수칙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 해도 생존할 확률이 50%가 될까 말까한 저곳에 안전수칙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다면 잘된 일 아닙니까? 먹이 하나 던져줬으니 한동안은 잠잠하겠죠. 경고. 귀하는 현재 저감일동에 있는 저감 독서실 앞에 서 계십니다. 현재 이 경고판을 읽고 있다면 아래 적혀있는 주의사항을 잘 따라주시기 바라며 저감시가 어떤 곳인지 잊지 않았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주의사항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래 주의사항은 귀하를 저감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귀하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으니 말이죠. 첫 번째, 독서실에 들어가기 전 번호가 적힌 열쇠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열쇠는 입구 맞은편 보관함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관함 번호와 열쇠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니 열쇠를 발견한다면 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관함 내 열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분의 시간이 귀하게 주어진 것이며 시간 내 열쇠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 독서실 내의 전자기기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합니다. 작동되지 않는 기기가 대부분이며 작동된다고 해도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귀하가 찾은 번호의 자리로 갔는데 이미 열쇠가 놓여있는 경우 놓여있는 열쇠의 번호와 귀하의 열쇠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귀하가 찾은 열쇠의 번호가 맞을 테지만
간혹 자리를 잘못 찾는 경우도 존재하니 말이죠. 귀하의 열쇠 번호가 틀리다면 놓여있는 열쇠는 기존에 놓여있던 그대로 놔두십시오. 조금의 오차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자리를 잘 찾았다면 그 자리에서 약 3시간 정도 버텨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하께서 마음에 드는 책을 가져와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던 독서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곳으로 출입한 살아있는 인간이 귀하가 처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하보다 먼저 이곳에 인간이 왔다 한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흔적을 발견했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저감시입니다. 저감시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시오. 여섯 번째, 이 도서관에는 세계의 암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64페이지를 보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가시면 일곱 번째, 열쇠를 두고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그들이 귀하의 열쇠를 발견한다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이곳에서 열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닌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이며 그 대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책장에서 책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책이 그냥 떨어진 것뿐입니다. 떨어진 책을 굳이 원래 자리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책이 떨어진 것인지 아님 다른 무언가가 떨어진 소린지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책상이나 벽에 낙서가 생겨 있어도 희망은 품지 마십시오. 그 낙서의 주인은 귀하가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허황된 마음을 품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열 번째, 귀하가 버텨야 하는 3시간 동안 귀하의 시선을 끌려고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각 및 환청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한들 귀하께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할 수는 없으니 오로지 책에만 집중하십시오. 11번째, 갑자기 추위를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는 실제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며 최대한 버티십시오. 살이 찢어질 것 같아도 폐가 얼어붙을 것 같아도 최대한 버티십시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독서실 내 책들을 가져와 태우십시오. 이곳의 추위는 시간까지 얼려버립니다. 귀하의 몸이 녹기 시작하면 체온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다시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를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방법은 주변에 흩뿌려진 붉은색 액체를 이용하십시오. 12번째, 책에 써진 글씨가 뒤죽박죽 섞인다거나 새로운 단어들이 추가된다면 3층 비품 창고로 가십시오. 그곳에 사서 명찰을 찾고 명찰을 본인의 손바닥에 달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큰 오핀으로 인해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참고 다십시오. 그리고 손을 앞으로 쭉 펴고 다시 귀하가 앉은 자리까지 이동하신 후 자리에 앉았다면 손에 달아둔 명찰을 잡아 뜯어버리고 최대한 멀리 던지십시오. 약간의 살점과 다량의 혈액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13번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굳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내려가도 귀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단, 계단 아래가 밝고 노란색 벽지가 보인다면 절대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저감시가 아닌 다른 곳이며 그곳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 저감시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14번째, 3시간을 잘 버텨냈다면 어디선가 철컥하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난 곳을 찾고 열린 문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3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을 들고 나가십시오. 열린 문이 2개 이상이라면 귀하의 직감을 따르십시오. 이상 귀하께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운 좋게 저감시를 탈출한 후 그 누구에게도 적혀있는 규칙들을 발설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가 어떻게 저감시로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눈부신 햇살을 한 손으로 가리며 푸르다 못해 투명하다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던 나는 오색 빛깔로 반짝이는 실이 한 가닥 눈에 들어왔다. 실이 이어지는 곳을 보니 새가 나무에 앉아 쉬고 있었다. 거미줄이 붙은 건가? 길을 가다 보면 뭔가 실 같은 게 몸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건 거미가 이동할 때 내뿜는 실이라는 이야기를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고 저 새한테도 그게 붙은 것이라 생각했다. 실은 꽤나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고 난 실을 손가락 끝으로 잡은 뒤 살짝 잡아당겼으나 실이 약했는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그런데 나무에서 쉬고 있던 새가 갑자기 죽었다. 저 새가 왜 갑자기... 나는 깨름직한 느낌이 온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져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한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을 정리하며 걷고 있던 중에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주위를 둘러보니 웬 이상한 검은 복면을 쓴 사람이 내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의심스럽던 표정으로 보지 말고 이리 와봐. 난 무시하고 걸음을 재촉하려 하는데 복면을 쓴 사람의 말에 걸음을 뗄 수 없었다. 너 실을 끊었지? 그 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 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 뭐야? 복면 때문에 얼굴은 볼 수 없었으나 그 사람이 미소 짓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에 대해선 너가 알 필요 없고 이거나 받아. 복면을 쓴 사람은 손에서 웬 수첩을 나에게 던졌고 난 얼떨결에 그것을 잡게 되었다. 아까 실과 같은 오색 빛깔의 수첩에 시선이 잠시 팔렸으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복면을 쓴 사람에게 이 수첩이 뭔지 물어보려 했는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새 하늘엔 푸른 기운이 사라지고 노을이 지고 있었다. 잠깐 동안 수첩을 봤던 것 같은데 벌써 저녁이라고? 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수첩을 버리려 했으나 그것을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고 난 아까 전의 일을 떠올리며 수첩을 펼쳐보았고 수첩에는 시를 다루는 자를 위한 규칙이라 적혀 있었다. 시를 다루는 자를 위한 규칙? 이게 뭐지? 난 호기심에 수첩에 적힌 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해당 수칙을 읽은 사람은 오직 시를 다루는 자여야만 하며 그 외의 사람이 읽을 시 그 사람의 실은 해당 수첩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시를 다루는 자일 경우 문제없이 다음 장으로 수첩을 넘길 수 있을 것이며 시를 다루는 자가 아닐 경우 다음 장으로 수첩을 넘길 시 당신의 실은 수첩에 의해 끊겨 수첩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부디 신중하길 바라며 다음 장으로 넘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해당 수칙을 봄으로써 시를 다루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기뻐하고 환호하십시오. 당신의 손끝으로 이 세계는 파멸과 번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다루는 실은 특별합니다. 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으며 오직 당신과 같은 실을 다루는 자만이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만일 실이 없는 존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그 존재와는 엮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이 대상이 실을 엉키게 할 경우 그 대상은 인생의 운등이 막히고 남은 여생을 큰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운이 따르지 않고 쉽게 다치거나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돈이 새어나가는 등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당신이 괴롭히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럼 해보시죠. 재미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당신이 대상이 엉킨 실을 풀어줄 경우 그 대상은 운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3번 항목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이 엉켜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이전 생에 엿보이며 지금의 삶을 살며 스스로 엉키게 만든 실을 풀어야지 당신이 그걸 풀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당신이 엉킨 실을 풀다 실이 끊어진다면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5번째, 당신은 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실을 끊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대상의 실을 잡은 다음 살짝 비틀면 툭 하는 청아한 음색이 공기 중으로 울려 퍼지며 대상은 단말마의 비명도 없이 침묵 속에서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해당 항목은 적극 권장드립니다. 어떤 수사기관이 조사하더라도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악명 높은 붉은 나비 넥타이란 작은 사신이 현실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없을 테니까요. 6번째, 당신은 실을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실을 끊는 건 아름답지만 실을 이어붙이는 건 추잡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수칙에서 제외하고 싶었지만 명시는 드려야 하니 눈으로만 훑고 다음 수칙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끊은 실을 손가락 끝으로 붙잡은 뒤 끊겨진 위치에 두어 3분 정도 고정을 시키면 실은 원래 상태로 복귀됩니다. 단, 해당 수칙을 행할 수 있는 건 단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실을 끊는 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을 이어붙이는 것보단 실을 끊어버리는 걸 택하시죠. 7번째, 당신은 실을 통해 그 대상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당신은 인형술사가 되고 그 대상은 마리오네트 인형이 되는 것이죠. 실을 잡은 후 당신이 대상에게 명령할 것을 생각하면 대상은 그것을 바로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에 제약은 없으며 당신이 실을 놓아주기 전까지 그 대상은 당신의 명령만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의 정신은 또렷하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전부 인지할 수 있으나 육체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빼앗겨 저항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재미난 인형극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8번째, 당신이 어느 정도 실을 다루는 게 익숙해진다면 실타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타래는 실들이 모여 뭉쳐진 집합이며 작게는 마을, 크게는 도시나 국가급의 실타래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늘 위로 높이 떠 있지만 당신이 손만 뻗는다면 실타래는 당신에게 이끌려 올 것입니다. 그 실타래를 짓이기고 끊고 파괴해도 좋습니다. 상상도 못할 재앙을 초래해 보십시오. 9번째, 다른 이들의 실과는 달리 당신의 실은 붉은색 실로 보일 겁니다. 이는 실수라도 당신이 자신의 실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스스로 실을 끊어 재미를 떨어뜨리진 말아주세요. 당신 같은 실을 다루는 자는 흔치 않아 언제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10번째, 실이 없는 존재가 당신을 노릴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산 존재들이 아니며 자신의 부족함인 실을 갖기 위해 당신을 찾고 당신의 실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보통 실들은 그들이 잡거나 끊을 수 없지만 당신의 실은 그들이 잡고 뺏을 수 있으나 끊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실을 빼앗아 자신이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끊는다면 영원히 미완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당신의 능력을 시기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당신과 같은 자들을 없애기 위해 만든 존재일 것이며 그들은 당신의 능력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 그들에게 잡히지 않게 부디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1번째, 당신의 실이 자연적으로 끊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당신의 눈앞에는 금색 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금색 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실을 다루는 능력이며 이것을 재미없게 끊을 경우 이후 당신의 새로운 삶에서는 평범함에 찌들은 재미없고 지루한 여생만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을 끊지 않아 새로운 삶에서 당신에게 다시 실을 다루는 능력이 발현될 경우 이 수첩이 당신의 손에 들리게 되어 다시금 재미있고 보람차며 지루할 틈 없는 삶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12번째, 당신은 현재 수첩을 받은 지 번째 삶입니다. 이전 삶에선 당신이 국가급의 실타래를 여러 개 끊어냈을 때 얼마나 희열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삶의 당신은 얼마나 더 짜릿한 재미로
저를 흥분시켜 주실지 모르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무대를 말이죠. 이만 수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재미있다 말씀드린 수칙만 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수칙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오색빛의 실타래에 손을 뻗으니 강아지가 주인에게 달려오듯 실타래는 나에게 살며시 다가왔다. 이 정도면 도시 정도 되려나? 여지껏 평범하던 난 지금부터 재미있는 삶을 시작해보려 한다. 10살 무렵의 일이다. 이유는 흐릿하지만 나는 꽤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졌다. 내가 머물던 곳은 다인실 창가 쪽 침대였는데 밤이 되면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보이곤 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늘 이른 저녁부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병실은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 되곤 했다. 그 소리를 처음 듣게 된 것은 입원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나는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의료카트의 바퀴 구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지고 나면 병실 안에는 오직 벽식의 초침 소리와 다른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낮고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소리.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간할 수 없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벽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병실 안에서 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벽 너머 어딘가 혹은 천장이나 바닥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덜컥 겁이 나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있는 평온하면서도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알 수 없는 선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간호사에게 밤사이 들었던 이상한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다들 잘 잤는데 잘못 들은 거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날 밤 그 소리는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이제 그 소리가 무섭다기보다는 점차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병원 바닥에 발을 디뎠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분명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내가 있던 병동은 3층.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의 신음일까? 하지만 한밤중에 저렇게 깊고 어긋난 소리를 낼 리는 없어 보였다. 나는 살짝 복도로 나가보았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진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간호사 스테이션도 인기척은 없었다. 아래층으로 한 칸 한 칸 내려갈수록 계단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어쩐지 평소보다 더 많은 계단을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계단 끝에 다다르자 이전 층과는 확연히 다른 싸늘하게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복도는 3층보다 훨씬 어둡고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병실처럼 보이는 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조차 거의 없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뭐라 설명하기 힘든 차갑고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약간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소리는 복도 가장 안쪽, 다른 문들보다 유난히 두껍고 육중해 보이는 어느 문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다른 문과 다르게 그 문에는 아무런 명패도 달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소리는 바로 그 문 너머에서 아주 가깝게 들려왔다.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낮은 허밍으로 부르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사는 없었지만 반복적인 멜로디였다. 문득 그 멜로디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디서 들어봤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노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섬뜩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끄는 어떤 기이한 매력이 있는 노래였다. 그때 문 안쪽에서 노래 외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아주 작게 무언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무언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도 함께. 노래는 잠시 멎는 듯 하더니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이전보다 좀 더 힘겹고 어딘가 끊어질 듯 위태롭게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퇴원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를 지나쳤다. 그날 밤 맡았던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단내가 다시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 노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곳에서 무엇이 노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노래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저 아주 어릴 적 병원에서 겪었던 이 기묘하고 서늘한 기억만을 간직한 채 살아갈 뿐이다. 아주 가끔 조용한 밤이 되면 그때 들었던 그 낮고 반복적인 허밍이 귓가에 되살아나곤 한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언젠가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부름을 조용히 맞이할 것을. 그저 되뇌인다. 아주 조금만 더, 아주 잠시만 더 고요하기를. 이상으로 대한국방수호단에서 보도하는 긴급위기 경보 발령 시 국민행동 요령 안내 방송을 마칩니다. 저희 대한민주공화국 정부와 대한국방수호단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주공화국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잠시 후 얼마 전 발생한 대한의 지명 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방송 화면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주공화국 정부입니다.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선동 영상 대한의 지명이 유포되어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영상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 자료이며 불법적으로 제작, 배포된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은 다수의 허위 정보와 악의적인 왜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불순 세력이 정부의 정책과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여 국민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영상을 불법 자료로 규정하고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선 대한의 지명 영상은 사단법인 대한교학진흥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교학진흥회는 대한민주공화국 정부와 협력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는 기관으로 이와 같은 불법 자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교학진흥회 측은 정부와의 협력하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정부 역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 사건과 연루된 외부 조직 및 관련 개인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반정부 성향 단체들이 이 영상을 활용하여 체제 불신을 조장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위원회는 최근 정체가 드러난 대한정의수호연대가 일련의 행위에 깊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긴급위기 경보 발령이라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더욱 증폭시켜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고 전 국가적인 불신과 반국가적인 행위를 야기하기 위함으로 파악됩니다.
대한국방수호단과 국가안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은 SPJK를 비롯한 각종 반정부 단체들의 불법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반정부 성향 단체들은 대안의 지명 영상과 관련한 각종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은 대안의 지명 영상이 사실은 정부 내부의 인원을 교육하기 위한 기밀 자료이고 정부는 이렇게 교육한 인원들로 대국민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립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주공화국은 극도로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협하는 그 어떤 허위 정보와 선동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출처불명의 정보, 신뢰할 수 없는 매체의 주장, 그리고 정부의 허가 없이 불포되는 불법 자료를 강력히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대안의 지명 영상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이며 이를 공유하거나 재배포할 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자료 혹은 반정부, 반국가적 단체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대한국방수호단 또는 국가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SPJK를 비롯한 불법 반정부 단체에 가입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활동할 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SPJK를 비롯한 모든 반정부 단체는 즉시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십시오. 이 이상 계속되는 반국가적 선전, 선동행위는 즉시 차단 대상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현재 발생한 정보교란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의 긴급 위기 경보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부디 모든 국민들께서는 정부와 대한국방수호단의 공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정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SPJK를 비롯한 모든 반정부 단체에 대한 최후 경고입니다. SPJK를 비롯한 반정부 단체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지금 즉시 모든 불법적 활동을 중단하고 자진해산하라. 이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다면 그에 따르는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주공화국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지켜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주공화국 정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민주공화국과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물건은 언젠가 주인을 선택합니다. 본 지침은 우리 학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실물 보관법이며 특정 물품에 대한 반복적 재등재, 자발적 위치 변화 현상이 보고됨에 따라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비공식 내부 규정입니다. 해당 분실물은 2023년 2월 3일 최초 발견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보관함 좌측 두 번째 칸에 지속적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기록일 뿐이며 실제 보관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분실물 보관함 2층 좌측 칸에 놓인 인형은 관리 미귀속 물품입니다. 해당 인형은 어느 누구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특징은 회색 곰인형이고 크기는 약 25cm, 오른손엔 작은 리본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리본에는 마모된 이름표가 붙어 있고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으나 매일 미세하게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졌을 때 이름표를 떼주십시오. 두 번째,
보관함 정리 시 인형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인형은 보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손을 대는 순간 그 인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대개 높은 확률로 만진 사람이 집에서 발견되며 그 후 정신착란 및 환각, 환청 증상을 겪고 약 3일 이내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물쇠가 채워진 칸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린다면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기기의 배터리가 다 되었을 지금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형이 들어있는 보관함을 자물쇠로 잠그지 마십시오. 인형이 보관된 보관함은 문만 닫아두어야 하며 자물쇠로 잠근다면 내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며 그 순간부터 자물쇠를 잠근 사람은 다시 열기 전까지 인형의 위치를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기억은 보통 3일 내로 회복되나 돌아온 기억이 예전과 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중 삼색 볼펜은 흔히 들어오는 물건이오나 빨간 실이 감겨있는 볼펜이 있을 경우 절대 빨간 실을 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잠시 그 볼펜을 빌려가 사용한 사람들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당연하지만 내 물건이 아니면 손대면 안 됩니다. 보관함에 있는 물건이 아무리 탐나는 물건이라도 그건 당신의 물건이 아닙니다. 가져가는 순간부터 절도입니다. 일곱 번째, 분실물 중 의류의 경우 캐비넷에 보관합니다. 가끔 칙칙한 옷에 철로 만든 모자를 쓴 사람이 와서 캐비넷을 확인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무 말 없이 캐비넷의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그 후 최대한 빠르게 학원에서 탈출하십시오. 당장에는 그를 막을 방법이 없으나 저희는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덟 번째, 세상에 주인이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분실물을 발견하면 주우십시오.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주인을 찾아가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8번 항목은 비워두었습니다. 수칙서의 진위 여부를 위해 공백으로 둔 것이니 어떤 내용이 적혀있든 무시하십시오. 다만 무언가 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그 행동과 반대로 하십시오. 열 번째, 9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생존을 위해 9번 항목을 아무도 모르게 지우십시오. 11번째, 인형 옆에 메모를 발견할 경우 바로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메모에 적혀있는 내용은 대부분 간단한 문장들이며 보통 여기 있었지, 조용하네, 오늘은 혼자야 등일 것입니다.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글씨체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12번째, 보관함 안에서 무언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 24시간 안으로 무언가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존재는 지워질 것이며 당신이 분실물이 되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갈 것입니다. 13번째, 가끔씩 시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시계를 돌려 다른 시간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시계를 돌리는 순간 그 시간 안에 홀로 갇혀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14번째, 자신의 이름이 있는 물건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가끔은 그걸로 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15번째, 분실물 중 못질이 되어 있는 야구 배트가 있다면 따로 보관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저지른 일의 증거를 인멸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6번째, 보관함 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생길 경우 그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복제품은 아니며 특징은 원본보다 낡아 보이는 것입니다. 유사 물품을 발견한다면 그 이후로 그 크기가 얼마나던 특정 인물의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특정 인원이 당신이 아니길 바랍니다. 17번째, 분실물 보관함 안에서 본인의 얼굴 사진을 발견했을 경우 그것은 미리 준비된 사망증명서일 겁니다. 보관함은 당신을 일종의 분실물로 인식하여 72시간 내에 소거될 것입니다. 학원 관계자들은 계속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나
현재로서 방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18번째, 혹시라도 분실물 보관함에 자신의 물건을 일부러 넣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19번째, 분실물 중 아이들의 스티커 사진이 붙은 물건이 있다면 사진을 잘 봐주시고 주황색 옷을 입은 창백한 인상의 여자아이가 찍혀있다면 떼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사진 속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번째, 가끔씩 분실물 보관함 앞에서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실물들이 당신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후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해당 현상을 해결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보관함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 학원에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방법이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살아있는 분실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디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게 된 말이다. 나는 태어났지만 부모 형제가 없었다. 그저 태어났고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9년째가 된 밤, 나는 특이한 존재를 보게 되었다. 훌륭하게 성장하셨군요. 이제 당신께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실 때입니다. 이걸 받으시죠. 그 존재는 나에게 양피지 두루마리를 건네주었고 그걸 받은 나는 그 존재에게 물었다. 전 누구인가요? 그 존재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바라는 자,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말에 나는 의아했다. 내가 왜 사람들이 바라는 존재죠? 그건 건네드린 두루마리를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존재는 반짝이는 붉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난 손에 든 두루마리를 펼쳐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이 두루마리는 죽음을 거두는 자를 위한 수칙이 담긴 두루마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를 볼 경우 내용이 빈 두루마리일 것이며 오직 죽음을 거두는 자만이 해당 수칙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해당 두루마리에 적힌 수칙은 전 담당자가 지키지 못해 더 이상 사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적임자에게 넘겨지게 되며 이는 귀하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디 사명을 무탈히 완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의 생모생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소망과 기원을 통해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존재는 고귀하고 그 어떤 인간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시여. 두 번째, 당신의 사명은 인간들에게서 죽음을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죽음을 거둬들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앞다투어 당신에게로 나서 죽음을 거둬달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죽음의 품에서 강탈하소서. 세 번째, 당신에겐 검은색의 검과 흰색의 지우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지키는 보호수단과 당신의 사명을 수행할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칠흑으로 적을 가르고 무정한 순백으로 그들을 지워지게 하소서. 네 번째, 당신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으면 곧 눈앞에 한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어진 물품 중 흰색 지우개로 눈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해당 한자를 제외한 다른 한자를 지워서는 안 되며 만일 다른 한자를 지울 경우 당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사명을 수행할 자격을 잃게 되실 겁니다. 순백으로 죽음을 감추소서. 다섯 번째, 당신이 거두는 죽음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서 죽음이라는 개념을 거두는 것입니다. 즉, 당신에게서 죽음이 거둬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며 오직 당신만이 그 소망을 이뤄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존재에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생으로 그들을 축복하소서. 6번째, 당신의 사명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 회방을 놓으려 할 것입니다. 생과 사의 균형을 어지럽힌다는 되도 않는 이유로 당신을 비박하고 공격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맞서 싸워 사람들을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소서. 7번째, 당신에게 주어진 검은색 검과 흰색 지우개는 6번 항목의 존재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검은 존재들이 나타나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경우 지우개로 그들을 지우십시오. 그들이 있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며 그들을 지워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어 사람들을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십시오. 만일 하얀 존재가 나타날 경우 검은색 검으로 그들을 베어 순백을 칠흑으로 물들이시길 바랍니다. 검은 존재와 색이 다르지만 그들은 검은 존재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힘으로 당신을 제압할 것입니다. 단, 그들은 순백을 잃어버릴 경우 더 이상 당신을 제압할 수 없으며 존재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받던 순백의 저주를 칠흑으로 구제하여 그들에게도 구원을 선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손은 자비를 베풀어 모든 존재를 평안케 할지니 이는 산자뿐만 아니라 하늘과 저승의 존재도 그러하리라. 8번째, 당신에게 죽음을 돌려달라는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무례하게 이전에 가련한 존재가 되려는 자의 소망은 짓밟고 무시하시어 그들이 다시금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게 보살피십시오. 사람의 어떠한 고통도 죽음은 외면할지니 더는 서로 마주하지 못하리라. 9번째, 당신이 만약 사명을 포기하려 하실 경우 해당 두루마리를 가져온 자는 두루마리를 다시 회수해 갈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포기한 당신은 존재 가치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지고 죽음도 당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존재의 소멸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흔히 말하는 환생, 윤회 등은 바라지 못할 것이니 당신은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부치 말고 죽음을 피하려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소서. 10번째, 사람들이 장송곡, 장례식 등의 죽음과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그 문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통제하십시오. 죽음을 걷어달라 청한 자들이 죽음과 관련된 문화를 따르고 행동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당신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더더욱 죽음이 그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여 당신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당신을 섬기니 부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을 내려주소서. 11번째, 그들은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었어야 했으나 당신의 축복으로 인해 태어났고 늙고 병들기만 할 뿐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을 벗어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병으로 인한 고통의 신음과 당신을 향한 두려움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더욱더 죽음이 그들을 찾지 못하도록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운 죽음은 없을지니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으로 인한 생의 흐름만 있을지어다. 수칙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께서는 앞으로 사명을 잘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우선 당신이 해당 수칙서를 읽은 것을 본 사람에게 구원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첫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수칙서를 읽는 것을 본 사람이라. 수칙서를 가져다 준 존재는 어깨를 으쓱거렸지만 이미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듯 행동했고 나는 곧 그것을 눈치챘다.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당신을 바라본다. 그리고 당신에게 천천히 다가선 뒤 말한다. 제가 당신을 구원해 드릴게요. 난 떨고 있는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지그시 눈을 감은 뒤
눈앞에 보이는 죽음을 거두었다. 보안 코드 입력 중. 승인 완료. 당일 외부 유형 작업자 확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작업 수칙이 안내됩니다. 안내되는 작업 안전 수칙들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작업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립니다. 준비되셨다면 아래의 계속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 외부 유형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실 때 반드시 수동 잠금고리를 3번 돌리십시오. 두 번째 회전후 멈칫거리는 느낌이 들면 이미 누군가 당신보다 먼저 그 장비를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헬멧 내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면 외부 온도 변화가 아니라 당신이 아닌 호흡 주기의 간섭일 수 있습니다. 이중 봉인 절차를 무시하면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두개골의 내압 파열음이 마이크로 송신되어 대기 중에도 메아리처럼 반복 재생됩니다. 두 번째, 엘리시움 구역은 태양광이 반사되는 각도가 정밀하게 계산된 안전구역입니다. 나머지 두 구역은 4년 전부터 공식 지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암흑면은 인간의 시야를 무력화시키는 지점이며 어둠이 아니라 시각이란 감각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정거장의 설계도에는 세 구역만이 명시되어 있으나 통제 기록에서는 네 번째 구역으로부터 오는 통신 잔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외부 유형 중 무전은 일정 주파수에서 잡음 이상 신호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모스보와 유사한 패턴을 띠며 O, P, E, N 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었습니다. 수차례 대원들의 목소리와 똑같은 무전이 정거장 내부에서 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록은 공식적으로는 전파 반사 오류로 분류했으며 통신이 끊기면 절대 주파수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주파수를 바꾸면 신원 불명의 누군가가 먼저 교신을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외벽 반사체에 비친 당신의 헬멧은 때때로 내부를 보여줍니다. 그 안에 보이는 얼굴이 당신의 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순간부터 산소 수치는 시스템상 정상으로 유지되지만 질식할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반사된 모습 속 거울이 먼저 입을 열면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만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말을 기억한 순간부터. 다섯 번째, 임무는 항상 짝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홀수 인원으로 복귀할 경우 기록 오류로 처리되며 해당 기록은 72시간 후 자동 삭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더 있었다는 기억이 대원들의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원은 귀환 후 동료 명단을 확인하며 얘 이름은 원래 없었잖아. 라고 말한 직후 이곳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기지 곳곳을 다 확인해보고 수색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손전등을 켜는 순간 시야에 없던 구조물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장비도면 어디에도 해당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 닿는 곳에는 진공의 밀입자들이 가시화되며 마치 누군가의 숨결이 부여하는 듯한 형상을 이룹니다. 손전등을 켜지 않았던 대원의 귀환 영상에서 그 형상의 헬멧 내부는 검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4개의 비상포드 중 하나는 매 유형 후 자동으로 격리되며 내부 기록은 손상 상태로 기록됩니다. 포드 내 블랙박스에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구조 신호를 추적한 결과 해당 포드는 정거장 외부에 떠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어째서인지 구조팀은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여덟 번째, 실종자와 조우했을 경우 외부의 형체가 말하거나 손짓을 하더라도 시선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마주친 순간 실종자는 정체불명의 흐릿한 그림자로 변화하며 귀환 기록에서 당신의 존재를 대체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종자가 헬멧을 벗으려 하도록 유도하지 마십시오. 내부에는 당신의 아홉 번째, SOS 신호는 45초 간격으로 반복되며
오직 인간만이 송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0번째, 각 유형 후에는 자동으로 보고서가 저장되며 마지막으로 귀환한 유형자의 영상 기록은 보안 등급 2로 기록 및 보관됩니다. 11번째, 유형 20분 이후부터 일부 대화는 상대적 자기 분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강하게 인식하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느낄 경우 즉시 자신의 이름을 3번 말하십시오. 누군가가 함께 중얼거리면 임무가 어떻게 됐건 주변에 누가 있건 즉시 복귀하십시오. 감각이 무뎌지고 시간이 왜곡되며 돌아온 후에도 유형 도중에 기억이 누락된 문장처럼 비어있을 경우 그 기억의 공백을 떠올리려 하지 마십시오. 12번째, 정거장은 총 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구조 탐지 센서상에는 8번째 구역이 미약하게 감지됩니다. 8번째 구역은 내부 지도에 표시되지 않으며 진입을 시도하면 자동으로 경로가 재조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대원은 귀환 후 일관되게 우리가 출발한 곳은 여기가 아니었다고 증언하며 정거장의 외벽 문양이 매번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3번째, 오메가 문서는 모든 유형 사고의 상세 보고서를 담고 있는 비인가 자료로 접근은 통제센터에 최상위 지휘 계층만 허가합니다. 해당 문서를 강제로 열람한 인물들은 일주일 내로 모두 동일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건 다른 거야. 문서 제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최근 자동 로고에서는 문서명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록을 열람한 보안 요원 중 4명은 자발적 공기 차단 행위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공통적으로 밖이 더 안전하다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기록상 마지막 유형자는 귀환한 적이 없습니다. 진공 속에서는 어떤 소리도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밖에서는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침묵의 바다이다. 그러나 우리를 노려보는 눈은 언제나 그 속에 있다. 전역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생각 정리할 겸 오랜만에 남산타워나 가볼까 한다.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걔는 잘 살고 있으려나. 나 군대 간다고 어떻게 사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더만 군대 들어가고 한 달도 안 돼서 고무 신나 거꾸로 신고. 남산 서울타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로 급하게 안전수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읽고 계신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본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피해는 전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남산 서울타워는 1975년에 완공되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는 도심 속 명소입니다. 주간에는 넓은 서울의 도시 풍경을, 야간에는 도시의 불빛으로 화려해진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산 서울타워에 입장하기 위해 걸어 올라갈 때 누군가 뒤에서 알 수 없는 언어를 중얼거리며 따라온다면 절대 뒤를 보지 말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절대 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정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것에게 잡힌 사람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세 번째, 케이블카 이용 시 천장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도 절대 위나 아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과도한 호기심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번째, 남산 서울타워 1층에 도착했을 때 방문객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기념 촬영을 위해 따라오라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희 남산 서울타워는 행사 시 입구부터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지물을 게시해두며 관람객을 따로 데려가 기념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전망대에서 야경을 관람할 때 누군가 위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부디 무시해 주십시오. 전망대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없을 뿐더러 올라가더라도 CCTV로 확인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6번째, 전망대 관람 중 정전과 함께 정전으로 인해 계단으로 이동해달라는 안내음이 나오면 절대 계단으로 가지 말고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십시오. 정전이 된 상황에 스피커로 안내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7번째, 남산 서울타워의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든 대변기 칸은 총 4개입니다. 만약 들어갔는데 변기 칸이 5개 이상이라면 문을 닫고 1분을 세고 다시 문을 열면 4칸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8번째, 대변기 칸 이용 시 벽에 기고가 아닌 팝니다. 분신키 시육인이라는 명함 발견 시 장난으로도 그 번호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수시로 확인하고 수거하고 있지만 명함은 어느 순간 계속 생성되고 있으며 그 번호로 연락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9번째, 남산 서울타워 외부에는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서울타워 러브락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만약 그곳에서 알 수 없는 한자가 적힌 부적이 달려있고 바닥에 향이 꽂혀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1층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절대 그것들을 만지지도 자세히 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10번째, 타워 1층에는 음료를 마시며 경치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존재합니다. 주문 시 메뉴판에 이라는 메뉴가 있다면 절대 주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메뉴가 아닙니다. 11번째, 관람 시 혼자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먼저 표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아이가 울고 있거나 당황한 표정이라면 직원에게 인계해 주시고, 아이가 기괴하게 웃고 있다면 절대 다가가지 마시고 직원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려만 주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2번째, 본 전망대는 종종 전기실 과부하로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전 시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음이 나오는데 이때 침착하게 안내음을 따라 계단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거야. 13번째, 전망대 엘리베이터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만약 거울이 있다면 타지 마시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만약 타셨다면 죄송합니다만 귀하는 주어진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보며 생존하셔야 합니다. 14번째, 본 수칙서에는 진위 여부 판별을 위해 12번 수칙칸은 비워두었습니다. 만약 12번 칸의 수칙이 있을 경우 절대 따르지 말고 무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5번째, 전망대에서 도보로 퇴장 시 반드시 2인 이상에서 함께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혼자만 남은 경우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내려가 줄 겁니다. 혼자 도보로 내려간다면 어느 순간 안개가 끼며 그 길의 끝은 저감시라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곳으로 이동되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 외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부디 본 수칙서를 잘 읽어 안전하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벽 2시였을까요? 한참 자고 있는데 난데없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당연히 새벽 알람 같은 건 맞춰놓은 적도 없었죠. 그렇게 짜증 한가득 품고 손을 여기저기 뻗어서 삑삑대던 알람 시계를 간신히 껐는데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됐음이 느껴지더군요. 일단 그 알람 시계부터 내 방에 들여놓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알람 시계뿐만 아니라 책상도 가구도 전부 내 방의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아예 애초부터 내가 자고 있던 그 방이 내 집의 방이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 난 집에서 자고 있었을 텐데 대체 어찌된 일인가 싶더라니까요. 이게 뭔 상황인가 벙쪄있을 무렵 난데없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잠이 싹 달아나더군요. 여기가 대체 어딘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딴 거 생각할 여유 따윈 없었거든요. 당장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도 그 이름 모를 여자와 같은 운명을 맞을 거란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허겁지겁 눈앞에 보이는 옷을 대충 걸치고 차 열쇠를 챙겨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문 앞에 웬 종이 뭉치가 걸려있더군요. 살고 싶으면 이 수칙을 먼저 읽으라는 경고 문구가 쓰여진. 이 수칙서를 읽고 계신다면 현재 당신이 체크인하신 호텔이 저희 초자연 현상 조사기관이 626이라는 코드를 부여한 이상현상이 잠식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현재의 당신은 호텔이 아닌 자택에서 잠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실 테죠.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은 이 호텔 626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호텔을 잠식한 채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는 초자연적 위협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먼저 이 수칙서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앞으로 다가올 위협을 피하거나 혹은 맞서 나가며 무사히 탈출하십시오. 방을 나가기 전에 당신이 잠들어 계셨던 방에서 개인 소지품과 더불어 앞으로의 위협에 대처할 물품들을 따로 챙기십시오. 해당 물품들은 전부 방 안 책상 서랍에 들어있으며 챙겨야 할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지품 중에 오르골 이외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소지하신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플래시 기능이 켜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르골은 개인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 안의 것을 챙기십시오. 방을 벗어난 이후부터는 무조건 달리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방을 벗어나자마자 추적을 시작할 것입니다. 가볍게 뛰는 정도라도 좋으니 무조건 달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멈춰서거나 걷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붙잡힐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게 무엇이든 수칙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그것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화 속 전사나 퇴마사가 아닙니다. 영웅 행세의 대가는 당신의 목숨일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후에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과 개의체에 대한 대처법을 서술할 것입니다. 유형, 4층 객실 복도, 개의체, 그림자. 방을 나가자마자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끝없이 이어져 있는 일자형 객실 복도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방에서 벗어난 이후부터는 무조건 달려야 합니다. 최소한 복도에서는 말이죠. 당신은 처음 마주한 이 복도를 배회하는 괴이체인 그림자에게 삼켜지기 전 다음 단계로 이동할 탈출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탈출구는 복도를 따라 쭉 늘어선 여느 객실의 문과 다르게 벽에 EXIT 안내판이 달려있는 녹슨 철문입니다. 만약 철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수칙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복도에 서 있거나 느긋하게 걸었으며 그 사이에 탈출구는 이미 그림자에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유형, 공동 샤워실, 괴이체, 하녀. 객실 복도를 탈출한 이후의 장소는 호텔의 시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공동 샤워실이며 조명 하나 없이 어두울 것입니다. 해당 장소로 진입하는 즉시 디지털 카메라와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중앙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공동 샤워실은 빛을 흡수하는 특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손전등 빛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간신히 방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만을 식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 그 방에 있는 괴이체인 하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녀는 빛에 매우 취약합니다만 빛을 거의 흡수당한 손전등의 조명으로는 그녀에게 아무런 데미지도 주지 못할 것이며 오로지 디지털 카메라에 내장된 플래시만이 그녀에게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녀가 당신의 시야 중앙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르십시오. 참고로 당신이 잠들어 계셨던 방에서 챙긴 디지털 카메라의 플래시 기능은 8번까지만 작동하오니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만약 성급한 행동으로 플래시 기능을 전부 소진했다면 그녀는 그 즉시 당신을 공격하여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샤워실을 탈출할 열쇠를 챙겨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문이 열리자마자 오른쪽으로 이동, 첫 번째 갈림길에서 중앙에 보이는 탈출구로 이동하십시오. 유형, 계단실, 괴이체, 그림자. 삼각형 모양의 나선을 따라 끝없이 밑으로 이어진 계단이 존재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선 위험하게 뛰어서 내려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여유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당신의 뒤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체를 노리는 그림자가 따라붙어 다닌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해당 장소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장소도 페이지 1의 객실복도와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당신의 앞을 막아설 것인데, 해당 괴이체가 당신과 맞닿기 직전에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문으로 나간다면 당신은 다시 4층 객실복도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문을 열기 전 그림자에 붙잡힐 경우 당신은 계단실 가운데 나 있는 커다란 구멍으로 떨어져 추락사하게 될 것입니다. 계단실을 탈출하셨다면 당신은 왼쪽으로 이어진 객실 복도를 따라가다 막다른 길의 오른쪽 객실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택해야 할 다음 경로는 객실 복도 왼쪽으로 이동해 막다른 길에서 오른쪽 객실문입니다. 이를 어긴다면 저희는 더 이상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당신이 계단실에서 몇 층을 내려왔건 당신이 그곳을 탈출한 이후에 마주한 객실 복도는 3층입니다. 유형 2층 객실 복도, 괴이체, 경비원. 여기서 당신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기절시킨 경비원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시면 됩니다. 유형, 독방, 괴이체, 죄수. 의식이 돌아옴과 함께 몸을 가눌 수 있게 된 당신의 눈앞에 들어온 것은 억압복을 입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쉼없이 읊조리는 남성일 것입니다. 사실 이 남성은 괴이체가 아니라 당신과 같이 이 호텔로 납치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와 친밀감을 형성한다거나 가까이 가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그는 당신과 달리 오랫동안 물과 음식 없이 이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죄수에게서 거리를 벌린 채 귀를 기울여 보면 특정 단어 3개가 반복해서 들릴 것이며, 독방의 벽에는 여러 가지 기괴한 낙서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 낙서들 중에서 말, 거미, 나무, 손, 양초의 그림을 찾아 그림에 그려진 붉은 점들의 수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들려오는 새 단어와 낙서들에서 얻은 힌트를 조합해 문의 패드에 암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암호 확인 및 입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당신과 한방을 쓰고 있는 죄수는 머지않아 억압복을 풀어헤치고 눈앞에 싱싱한 고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암호 입력을 4번 이상 틀렸거나 단서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당신 뒤에 억압복을 벗어던진 죄수가 보일 것입니다. 독방문을 열었다면 재빨리 문을 다시 닫은 후 오른쪽 복도로 이동, 다음에 보이는 갈림길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동해 막다른 길의 중앙에 위치한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유형 1층 객실 복도, 괴이체, 그림자, 안내자. 당신이 눈을 뜬 객실 복도 앞에 연결이 끊긴 채 소리내는 수화기가 보일 것입니다. 이때 소지한 핸드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소지한 핸드폰으로 전화가 갈 것이며, 전화 속 괴이체인 목소리가 여길 살아나가고 싶다면 자신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목소리는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호의적인 괴이체이니 반드시 그의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1층 객실 복도는 미로처럼 갈림길이 여러 개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의 지시를 따라 왼쪽, 오른쪽 길을 선택해 이동하십시오. 중간에 실수로 그의 지시와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되돌아가서는 안됩니다. 당신의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바짝 따라붙어 다닌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목소리의 지시를 3번 이상 잘못 이행하셨다면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고 그대로 그림자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성공했다면 중앙에 출입구 문이 보일 것이며 그것이 이 호텔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탈출에 성공한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저희 기관에 연락하시어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원하신다면 기억 소거 절차도 진행해 드립니다. 친구와의 내기로 담력 시험을 하기 위해 홀로 밤에 산에 올라갔다 길을 잃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추위에 배고픔까지 몰려와 살아남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던 중 낡은 신사를 발견해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날이 밝는 대로 길을 찾기로 결정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밤중에 산에 올라왔다가
길을 찾아 헤매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먼저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힘내라는 말을 먼저 해야겠네요. 이곳은 당신이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니까요. 부디 살아서 나가길 바랄게요. 첫 번째, 본 신사는 언제 지어졌는지, 어쩌다 버려졌는지 알 수 없는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신사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 신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신의 미움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귀하께서는 신사에 들어가기 전 입구 좌우에 있는 동자승 석상에 합장을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 동자승 석상이 길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다면 합장을 하지 말고 속세에 미천한 제가 감히 열반의 길을 걷는 존재의 안식처에 들어서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들어가 주세요. 세 번째, 신사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 토리이라는 거대한 문이 있을 텐데 이때 문 기둥에 스스로를 바쳐라 라는 글이 적혀 있다면 본인의 신체 중 아무 곳이나 바닥에 놓고 지나가 주십시오. 이때 신체 부위는 머리카락, 살점 등 가벼운 것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만약 기둥이 스스로를 바쳐라 라는 글이 아닌 신앙심을 증명하라 라는 글이 적혀 있다면 기둥 왼편에 낡은 칼이 있으니 그걸로 신체 중 한 곳을 절단하여 바치십시오. 부디 치명적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을 지나면 정면에는 배전이, 좌우로는 이곳의 신을 보좌하는 작은 신당이 있습니다. 좌우 신당에는 그것들을 봉인해 두었기 때문에 문이 금줄과 부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만약 문이 열려 있다면 그것들이 풀려났다는 것이니 발견 즉시 배전 뒤에 있는 본전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섯 번째, 신당의 문이 닫혀 있다면 귀하께서는 운이 매우 좋은 겁니다. 귀하께서는 곧바로 배전으로 향해 종을 2번 울리고 절을 2번 올리십시오. 그리고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은 고귀한 존재여, 미천한 자가 이곳에 신을 뵙습니다 라고 말하고 돈이나 신체 일부를 바치십시오. 일곱 번째, 만약 신사 내부에 머리에 낫이 꽂힌 허수아비가 보인다면 그것에게 눈을 떼지 말고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귀하께서 쳐다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잠시라도 눈을 뗀다면 즉시 귀하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귀하께서는 본전으로 향하실 텐데 이때 본전 앞에 승복을 입은 승려가 있다면 절대 그에게 들키지 마십시오. 신사에 승려가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하십시오. 만약 그에게 들킨다면 죄송합니다만 귀하께서는 이곳에 나가실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본전에 도착하셨다면 당신은 3가지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곡, 두 번째로는 녹슨칼, 세 번째로는 청동거울. 이 3개를 찾아 제단에 바쳐야 합니다. 3가지 물품의 위치는 아래 설명하겠습니다. 9-1. 고곡은 좌측 사당 뒤편에 묘지가 있는데 무덤 속 시체 중 한 곳에 있습니다. 무덤을 파헤칠 때마다 절을 올리십시오. 9-2. 녹슨검은 우측 신당 뒤 작은 건물에 있을 겁니다. 들고 나오실 때 누군가 쫓아올 텐데 최대한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검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9-3. 청동거울은 좌우측 신당 사이 중앙 우물바닥에 있습니다. 사다리가 있으나 그곳에서 뻗어나오는 손들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영원한 심연 속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10번째, 재물을 모두 찾았으면 본전 제단에 올리고 재물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제단이 빛난다면 성공입니다. 11번째, 이제 귀하는 의식을 막기 위해 몰려오는 그들을 피해 생존해야 합니다. 본전 뒤편 연못으로 뛰어드십시오. 만약 물이 검붉은 색이라면 살아남길 기도하십시오. 12번째, 의식이 성공하면 귀하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입니다. 깨어나면 날이 밝아 있을 것이고 귀하는 산행로에 있을 것입니다. 13번째, 만약 의식을 성공했음에도 어떠한 변화도 없고 하늘이 검붉은 색으로 변했을 경우 신사 입구 동자승 석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석상에 머리가 떨어져 나간 채 기괴하게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귀하께서는 이곳에서 나가실 수 없습니다. 이곳에 존재가 된 걸 환영해. 14번째. 본신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간 근무자로 근무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우리 병원의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의 선임자가 모종의 이유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인수인계가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때문에 근무 지침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래의 규칙들만 지켜주신다면 귀하께선 선임자와 다르게 근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출입기록은 2번 작성하십시오. 병동 근무 시 출입기록부에 2차례 서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병동 입장 직후, 두 번째는 근무 시작 10분 후. 두 번째 서명이 사라지는 경우 귀하는 여전히 병동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 병동 내 전등은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23시 정각, 병동 내 전등이 모두 소등되는 현상은 설계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 시간에 4번, 7번, 9번 병실에 불이 꺼집니다. 다시 켜려해도 재점등은 03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해당 병실은 환자가 존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를 잊고 병실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등 직후 CCTV 또한 확인하지 마십시오. 방 내부 허공에 흐느적거리는 손과 바람 없이 휘날리는 커튼을 볼 것입니다. 불이 꺼진 4시간 동안 복도에는 사람이 아닌 그림자의 발소리만 남습니다. 세 번째, 환자 명단은 매 근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환자는 총 12명입니다. 그중 3명은 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하며 1명은 감시 카메라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단과 실측 인원을 비교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일 퇴근 후에도 병동을 나갈 수 없습니다. 드물게 명단에 직원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예정된 명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날짜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일 것입니다. 네 번째, 밤 12시 정문을 보지 마십시오. 자정이 되면 병동 정문 유리창을 통해 그들이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CCTV에는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지만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눈을 감지 못하고 약 4시간 정도 정면만을 응시한 채로 넋이 나가버립니다. 대부분 4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지만 만약 4시간이 지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오며 근무자 손목에는 유리창 결로와 유사한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 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근무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표식이며 언젠가 반드시 그들이 표식을 남긴 자들을 찾아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가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간헐적으로 환자들은 근무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근무자의 이름까지 정확히 말이죠. 응답하면 그 즉시 환자의 인지기록에 대화 성공 항목이 생성되며 해당 항목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으며 더 이상한 점은 환자 기록표에 그 이름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점점 더 격하고 빠르게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섯 번째, 6번 병실은 비워두되 감시해야 합니다. 6번 병실은 현재 폐쇄한 상태이지만 매일 밤 침상한 쪽이 젖습니다. 복도 감시 카메라에는 02시 37분경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고 해당 시간 동안 병동은 정전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 및 바닥에는 "나는 여기 있어" 라는 문장이 긁힌 자국으로 새겨져 있고 시멘트로 덮어봐도 항상 다음 날이 되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곳의 창문을 열면 외부가 아닌 다른 병실 내부가 보이며 거기서 자신의 등을 본 사람도 있었는데 그날 이후 그 직원은 모든 사진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교대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무 교대가 늦어질 경우 병동 내 스피커에서 주기적인 경고음과 함께
낮은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는 언어가 아니며 녹음 후 소리를 분석해본 결과 환자들의 뇌파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교대가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병동 내 환자의 수가 한 명 더 많아집니다. 그 인물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으며 복도 CCTV에서는 항상 뒷모습만 포착됩니다. 8번째, CCTV는 어떤 경우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단, 꺼진 것처럼은 보일 수 있습니다. 간혹 화면이 정지된 듯 반복되는 장면을 재생할 때가 있는데 이때 화면은 같은 환자가 침상에서 일어나 창문을 보는 장면이 3분 간격으로 반복되며 시간이 지나면 그 환자는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이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카메라를 직접 확인하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장면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반복되는 장면 속 환자는 근무자의 눈동자 움직임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며 그는 입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니? 9번째, 기록되지 않은 입원자에 대한 처리 지침. 가끔 서류나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환자가 복도나 병실에서 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징은 흐릿한 이목구비와 굉장히 낮은 체온. 그는 직원을 계속 따라다니며 그 직원은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는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뒤를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10번째, 북쪽 벽에 있는 마지막 창문은 현재 단단하게 봉쇄된 상태임에도 밤마다 틈 사이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확인된 적은 없으며 해당 위치는 구조적으로 밖에서 불빛을 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원은 교대 중 이 창문을 통해 자신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1번째, 병동의 평면도와 실제 내부 구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열면 병실 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보고가 매달 반복됩니다. 해당 현상을 경험한 근무자는 이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으며 실어증은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어버버거리기만 할 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평면도를 보며 병동의 구조를 파악하려 하지 마십시오.